지금부터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40년 이상 노동 관련 실천을 해오면서 실제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주제가 바로 임금 격차 해소 문제였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 임금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의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주고 또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는 이미 오늘 이 토론회 개최하는 소득주도 성장 특위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이게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산성의 격차만으로도 일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불합리한 임금 격차도 존재합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최저임금과 결부해서 그다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저임금 계층이 급증하고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서 다들 이제 관심이 실질적인 행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면접조사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연대임금 정책을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제는 이제 임금격차 해소 정책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수준에서 산업, 기업 수준까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고 법정 최저임금, 산별 최저임금 그리고 산별 수준의 직무급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소득 정책이나 그다음에 사회 정책 그리고 아까 얘기한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EITC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단체 교섭 제도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 추세선을 보면은 이건 지금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에는 이 원화청 문제도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른 것도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까도 보셨지만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있어요. 노사 간의 이해다툼이 있고 또 진영이나 시각에 따라서는 매우 진보 보수 간의 또 그 노동 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좀 입장 차이가 크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개선할 내지는 개혁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바꾸지 못하는 그런 노동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소득 또는 임금의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경은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임금정책과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계비 문제인데 표준생계비를 최저생계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제자도 얘기를 했듯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그게 또 복지 성격의 임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구조가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고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이어지는 하청업체들한테도 골고루 그 혜택이 같이 가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하고 일정 부분을 하청 노동자에게 돌려줬던 노동조합 위원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연대임금, 사내공동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게 원하청 계약액에 사전에 전제된다고 했을 때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해에는 반짝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원청과 하청의 임금과 복지를 정확히 비교하고 몇 년 안에 몇 %를 맞추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적인 연대 의식을 발휘해 달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여건과는 무관하게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저임 근로자의 인상률을 정책적으로 높여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가 오늘 논하려고 하는 연대 임금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소 이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종사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능력상 고임 대기업 수준을 따라잡을 만큼 높고 빠르게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물론 기업들마다 경영 여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고임 대기업군에서도 임금 인상 자제나 양보 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사회가 그런 궤적을 한번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보면은 크게 구분해서 본다라면 한 60, 70년대 정도의 그러한 그 대체로 평등한 어떤 그 저개발 국가 상태여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거치면서 8, 90년대에 어떤 비교적 평등한 어떤 그 개도국 내지는 어떤 중진국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불평등한 그런 어떤 선진국으로 이렇게 해서는 변화해 왔다라고 보이는데 정홍전 교수님도 사회적 직무평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직무라는 얘기를 주기 때문에 이 직무라는 게 너무 학술적 용어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거리 그리고 일거리에 갇힌 직무 가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생활 내지 생계라는 부분들이 이 세 개가 연대 키워드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임금 정책이 조금 더 외연도 확장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발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차분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현 정부 들어서도 많이 없다는 게 우리 지금 문제긴 한데 그 산업 수준에서 계속 혹은 이제 직종 수준에서든 이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이제 단체별 효력 확장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이제 3층 구조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 가장 밑바탕에 이뤄야 되고 그 얘기는 했고 이제 대기업 수준에서도 이제 임금 상한선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임금을 어느 정도 자제하는 내용들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 토론자분들의 어떤 코멘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대기업 정규직 핵심 노동자들이 조직이 돼 있고 이들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포괄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 임금 생활 임금을 보장받고 또 좋은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영위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저임금 비정규직이 지배하고 있는 저임금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까 OT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게 not bound by CB래요. 그러니까 컬렉티브 바게닝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먼저 연대임금 정책이라는 타이틀 갖다 왜 썼나 하는 부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면은 연대임금 정책하면 아까 토론에서도 얘기 나왔으면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임금 정책 그러면 노동조합이 하는 것 아니야?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데 제가 볼 때 같은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격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들 동의하듯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은 노동조합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는 노사정이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대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임금 정책이 내 임금만 올리면 된다 하는 것도 임금 정책일 수가 있어요. 한데 그것보다는 보다 사회적 연대를 갖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임금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연대 임금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는 좀 더 이런 불평등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우리가 좀 진전을 시키고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바란다는 말씀을 좀 그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에 마음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방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결과까지 만들어서 소주성 특위에 보고하고 이후에 공개된 형태로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저희 연구진 대표로 다짐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는 아무튼 그런 자리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과제를 좀 또 우리가 같이 좀 또 역시 확인하는 식의 자리로 의미를 좀 찾고자 하고요. 그런 점에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또 이 자리 현재까지 참여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접속해서 계속 시청하시는 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